이틀 전 경찰은 이재명 대표 장남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 불법 도박 그리고 성매매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의혹들이 불거졌을 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이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죠.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자, 보신 것처럼 대선 후보 당시에 이재명 대표 아들의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의 아들이 이렇게 소환 조사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민주당에서는요, 아주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이것은 그냥 타켓을 딱 정해놓고 탈탈 털어가지고 나올 때까지 뭔가 문제 생길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정도로까지 할 수가 있나 싶어요. 진짜 좀 너무 무도하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다 먼지털이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방위적 수사, 압박 수사, 정치 탄압이죠. 자, 이 이재명 대표의 아들 문제가 없던 건데 이번에 갑자기 생긴 거라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건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었고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미 발생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소환 조사를 한 것을 두고 탈탈 털기식이다, 먼지털이다, 의도적이다,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느냐를 떠나서 누구든지 불법 도박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는 것이죠. 네. 대선 주자의 아들, 당대표 아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아까도 잠깐 자료 화면에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아들 문제로 사과를 했을 때 나름 좀 감명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건덕지를 남기는 그런 깔끔하지 못한 사과가 아니었고요. 네. 예, 굉장히 정돈된 사과였고 또 이제 아들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버지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인간적인 대목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과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아들 배우자가 다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그 속에서 이제 가장으로서 또 이재명 대표가 소환을 응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또 어떻게 비춰질지 이런 부분 또 정치는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민주당도 어떻게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의 이득이 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분명히 대선 후보 시절에 아들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었고 자,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한 것인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 지금 이 부분을 짚어본 건데 자,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한 검경의 수사가 야당 탄압이다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 거기다가 이 가족들에 대해서도 야당 탄압이다, 의도적이다, 공격이다라는 말들이 계속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압니다.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그 배후에는 한동훈 장관이 있다라는 말이 민주당 일각에서 지금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요. 본인이 배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이 말은
글쎄요. 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있던 죄가 덮여지는 건 아니다. 죄는 죄고 정치인으로서의 입장은 입장이고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말에는 공감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없었던 게 생기고 있었던 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거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게 있다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에다가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종종 많이 쓰는 말인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건 명백한 정치 탄압이겠죠. 네. 근데 뭔가 죄가 있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걸 수사해서 혐의가 입증이 돼서 처벌을 받는 건 정치 탄압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얘기는 원론적으로 수사를 받던 사람이 갑자기 지위가 당대표로 변화했다고 해서 아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까 수사를 그만해야 된다. 그 수사를 그만하는 게 정상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위가 됐든 뭔가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그 수사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는 국민 누구나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네. 취지의 얘기를 지금 한동훈 장관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인으로서도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가 의혹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탄압이라면서 계속 버티는 것보다는 의혹들을 명쾌하게 털고 가는 게 앞으로 정치인으로서도 가기에 훨씬 더 가볍게 네. 더 큰 길을 갈 수 있는 또 선택이다. 이런 사람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급한 것은 그거죠. 탄압이다라고 결과적으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었다, 무혐의 내지는 무죄 이런 것들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계속 탄압이나 보복이라는 말을 앞세우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그걸 방비하기 위해서 지금 프레임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여론은 그래도 이 수사는 해볼 만한 수사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지지를 하거나 기대가 있는 사람들도 수사 자체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분들의 여론까지 특히 귀 기울이고 또 차기 대선 주자라면 이 정도의 이제 고비는 자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네, 탄압이나 보복이라는 프레임 없이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또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명심을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